반갑습니다. 한지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코아 사업자 리더님들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 되게 잘하고 싶죠? 네. 잘하려면은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먼저 앞서서 하신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희 사파이어 이상 리더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 정말 소중한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하려면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할까? 뭘 알려주면 정말 그 헤매는 길로 가지 않고 지름길로 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을 나누거든요. 우리가 정책 미팅이라는 게 진행이 되잖아요. 아세요? 네. 어떤 사람들이 정책 미팅이에요? 저희 팀에서는? 버섯길. 네, 사파이어 이상 보석빛 리더님들이 모여서 정책 미팅을 해요. 근데 저 예전에 제가 초창기 사업할 때는 플래티늄 이상 리더님들 모여가지고 정책 미팅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파이어 이상이 모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아. 팀이 많이 성장해서 그래서 그런 막 이게 관계자에 낄수록 되게 제가 잘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 정책 미팅을 하면서 많은 사업하신 리더님들이 자기 팀을 이끌고 사업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데 아메이는 본질적으로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함께 하려면은 어디에서 붙어 있어야 되죠? 우리가 플러그인 하라고 하잖아요. 시스템. 아메이는 시스템 사업이라고 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여러 그냥 제 경험과 여러 경험들을 모아가지고 뭐 잔소리가 아닌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알려주고 싶고. 근데 이게 그 근본 바탕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이게 잘 들리냐면요. 나 성장하고 싶은가. 내 처음 마음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할 때 왜 이 아메이 사업이라는 걸 도구 삼아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이 추운 날 오늘 되게 영하로 막 떨어져가지고 서울은 막 영하 거의 5도, 6도, 10도 차안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추운 날 여기 와가지고 내가 왜 이 시간을 쓰고 있지? 했을 때 결국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르면요. 어떤 얘기들을 듣더라도 그거를 잘 소화시켜서 내 걸로 만들고 이 강의 이후에 한 발짝이라도 더 성장한다면 그건 본인한테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 사업도 한번 쭉 돌아보시고 내가 이렇게 이 부분을 했을 때 오늘 들으면서 저 부분 내가 좀 잘했었네 이런 느낌이 많으신 분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저거는 내가 좀 수정해야 되는 거였구나. 저거는 아예 알지도 않았었네. 내가 저런 해석이 필요했구나. 이런 거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사업을 할 때 우리 이 비즈니스 핸드북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비즈니스 핸드북을 보면요 여러 가지 우리 사업의 중요한 얘기들이 여기 성공 교과서로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게 비즈니스 핸드북 이게 최신판이잖아요. 네. 이건 성공 교과서인데 여러분 이게 집에 몇 권 있으세요? 2권. 네, 이게 2권. 2권. 막 이게 사업의 연차마다 이게 해마다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 많이 있지만 그때그때 잘 사서 보세요. 똑같은 얘기지만 업그레이드 되니까 여기 초기에 할 일을 정리하면 하면서 사업자의 초기에 이제 여기 초기이신 분, 좀 하셨던 분, 아직 묵으신 분 뭐 이렇게 있겠잖아요. 근데 초기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 1번 꿈을 작성하여 가시화한다. 2번 제품 애용 계획을 세운다. 3번 명단을 구축한다. 4번 만남과 초대의 방법 학습 및 연습을 한다. 4번 스폰서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첫 번째 홈미팅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사업 설명을 준비한다. 그리고 템코화를 시작한다. 이렇게 7가지가 초기에 할 일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초기 사업자이지 않은 이상 이거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잘 되세요? 홈미팅 나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스폰서님이 해주는 것만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꿈을 작성해서 가시화를 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필요한 거예요. 꿈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가는 방향은 다 이제 가는 속도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핸드북 보면요 계속 트루노트를 정하라고 전국 방향을 향해서 가라고 그게 내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방향이 흐려지거나 정했었어도 희미해진 사람들은요 이 하면서 행동에 푸닥임이 엄청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거든요. 근데 그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알려면 본인이 저는 그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모임했잖아요. 그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지? 이 이유를 계속 물었어요. 매 순간. 그리고 그거를 뭘 해야 될지 할 때 스폰서님과 상담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뭐냐면요. 삶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구속되고 누구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데 제일 저는 살고 싶지 않은 게 뭐였냐면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현금 흐름을 잡은 면에서 ESBI 영역에서 우리는 저는 이 영역에 있었다가 이쪽으로도 못 갔지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 좀 더 나은 양동이를 키우려고 가는 사람인데 여기는 사실 안정한 걸 누리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영역에서 이 B 영역으로 가려고 우리가 지금 아메이라는 수단을 잡은 거죠. 그 기회인 거예요. 그럼 여기로는 우리가 왜 가는가 했을 때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죠. 어떤 거? 재정적인 거,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의 자유함을 누려서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사람답게, 나답게 살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딱 나 시작했어. 그러면 본사에서는 ABO,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입니다라고 이름을 줘주지만 우리가 아직 비즈니스 오너가 안 되잖아요. 이 영역에 가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인플루이 같은 영역에 있는 일을 내가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아까 제품을 애용해 본다. 사업을 와서 공부해 본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내가 제품 바꿔 썼더니 내가 좋네? 알고 썼더니 더 감동이네? 그러다가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나랑 같이 쓴다는 사람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초기 사업자들은 그러다 보면 내가 캐시백이라는 걸 아주 소소하게 받는 구간을 지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0원 받던 거, 3,000원 받던 거, 9,000원 받던 거, 10,000원 받던 거에서 10만 원 받으려면 이게 좀 폭이 넓어져야 되죠. 그래서 15명에서 25명을 모아 쓰는 영역으로 우리가 가는 게 우리가 지금 하드코어가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가가지고 내가 진짜 프로 소비자가 되려면 프로는 뭐예요? 전문가죠. 전문가형으로 하려면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제품을 배우고 시스템을 배우고 수익 구조를 배우고 그래서 누가 봐도 나는 이제 내 말이 들어갔을 때 옛날하고는 좀 다르네? 너 아메 미팅에 좀 쫓아다니더니 좀 달라진 것 같아. 이런 영역으로 약간 전문가 티가 나는 영역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나만 쓰는 소비자였다가 애용자로 가겠지만 이 소비자 애용자였던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서 프로 소비자가 되는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프로 소비자가 저희가 9% 하드코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프로 소비자가 시스템에 딱 접목이 돼가지고 이 영역으로 갈 수 있게 복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내가 혼자서 우리 수익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15명이 25명을 모아 쓰는 소비자가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받는 영역.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하려면 이제 복제가 조금씩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9% 코아가 2명, 3명이 이렇게 복제되면 이게 15% 그림이잖아요. 이렇다고 비즈니스 오너 영역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복제하고 축적하는 걸 연습하는 영역이에요. 아주 작은 규모로. 그럼 이쪽으로 이 사람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후원이라는 걸 해야 돼요. 후원.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닌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메이는. 그럼 이렇게 후원을 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후원하려면 뭐 해야 돼요? 떨지 말고 얘기해봐요. 어떻게 여기 앉았어요. 우리 사업 설명 들었잖아요. 미팅 초대했잖아요. 그래서 아메이가 먼저 알려준 거잖아요. 누군가가. 스폰서가. 근데 그 스폰서가 초대할 때 그 스폰서만 만나서 그 스폰서의 스폰서도 만나고 막 그랬어요. 만나잖아요. 미팅장에 와서 만나든 홈미팅에서 만나든 커피숍에도 만나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누군가의 후원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성장의 비밀을 다 알고 있죠. 내 온몸으로. 근데 이제 이게 안 흘러가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한 명의 코아들을 만들려면 스폰서를 연결하고 스폰서가 무슨 일인가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미팅에 이렇게 딱 플러그인 되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2명, 2명이 4명 하면은 이게 확장돼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해. 우리 산발이가 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이 영역에 있을 때 이제 1,000만이 막 굴러가잖아요. 이렇다고 해서 비즈니스 오너 영역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PPT로 장사의 영역에서 사업의 영역으로 가는 우리 구간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모바일로 이렇게 하는 스마트 우리 비즈니스 앱을 너무 잘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우리 그 삼선 안에 들어가서 쭉 들어가면 비즈니스를 볼 때 LOS 맵 보고 밑에 보면은 나의 보너스 현황을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통장을 봐야지만 보너스가 얼마 들어오지 않은데 이제 즉시 반영이잖아요. 매일 반영. 근데 거기에서 보너스 영역에서 월 보너스라고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보세요. 네. 그래프가 보라색만 안 있다. 다 보라색만 있는 거 아세요? 보라색만 있으실 거예요. 이게 파트너 독립하면 노란색도 나오고 하늘색도 나오고 초록색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걸 바꾸고 싶죠. 딱 그래프를 열었는데 보라색만 씩 안 돌아가고 막 색깔별로 막 돌아가. 그게 사업자 영역으로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사업을 하러 나왔을 때 우리는 1차 보너스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1차 보너스 10만 원 받던 거 15만 원 받으면 좋고 30만 원 넘어가니까 너무 좋고 막 50만 원이 막 진짜 세상을 다 하던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보라색 영역에 1차 보너스에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디 영역의 돈이냐면 이 노동 구간에 시간을 넣은 만큼 횟수를 도전한 만큼의 영역에서의 돈이에요. 그럼 시간과 횟수를 줄인다면 줄어들겠죠. 근데 이게 워렌 버핏이 말했던 거죠. 내가 잠자는데도 이 두바이를 가 있는데도 소득이 계속 나와. 그러려면은 이 영역에서 있는 구간을 넘어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복지가 필요한데 그때 가장 큰 힘을 나한테 주는 게 스폰서와 이제 시스템의 힘들이에요. 즉 이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는 건 뭐냐면 이 흐름을 알고서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왜 저걸 지켜야 돼? 왜 저걸 지켜야 돼? 왜 저걸 지켜야 돼? 하는 잔소리가 들어오거든요. 왜? 결국은 나는 비즈니스 오너 영역에 자연이 되고 싶으니까. 그러면 해본 사람의 말을 듣고 제가 제일 사업할 때 정말 든든했던 거 뭐냐면 스폰서님이 이미 갔다는 거. 우리 이미 가본 사람이 길을 아는 사람이 운전하고 가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길을 몰라. 막 그러면서 내비도 못 보고 이 길이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요새 내가 다 불안해서 잠도 안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미리 가본 사람이 그냥 마음 놓고 나만 따라와. 근데 내가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실패하는 건 아니까 그건 안 하게 너 이렇게 바운더리를 쳐줄게 하는 저는 그 말에 되게 신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럼 나 뭐 하면 되지? 오라는 거 하라는 거 시키는 거 따라만 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첫 발을 내디뎠거든요. 그래서 되게 빨리 이쪽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지켜야 될 것들,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참 이 마이크를 들고 판소까지 하려니까 참 쉽지 않네요. 제가 이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나는 정말 이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거 풀잡으로 해가지고 내가 인생을 바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시고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래야 편해요. 스폰서도 가이드해드리기가 좋죠. 스폰서님 나 50만 원 정도만 진짜 벌고 싶어요. 이런 사람인데 스폰서는 무슨 소리 뭐 강원도도 가야지 뭐 이런 하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직장을 내려놓고 직장인처럼 하기로 결정했다는 마음을 스폰서한테 표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스폰서도 저를 가이드해주기 좋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기준을 잡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준을 잡았냐면 아이 어린이집 보낸 사이에 내가 미팅을 들으러 다녀야겠다. 그럼 어린이집을 보내는 사람의 시간대가 다 다르죠. 누구는 10시에도 보내고 누구는 9시 반에도 보내고 찾아오는 시간도 다 달라요. 2시 반, 4시 반, 6시, 9시 반 나는 적어도 9시에서 6시까지 직장인의 뿔은 아니지만 내가 나갔다면 6시부터 9시까지 애를 맡겨야 되는데 그 시간 말고 9시부터 6시는 반드시 지키자. 다른 애들이 다 4시 반에 찾아가더라도 내가 6시까지 나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 되게 중요해. 그거를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하면요. 타협을 안 해도 되니까 헷갈리게 고민 안 해도 되니까 함부로 허튼 에너지를 안 써요. 그래서 한번 정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사업할지. 그리고 전 기한도 정했어요.
내가 10년에서 200만 원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생기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아메이 사업을 알아들었지만 10년을 꾸준히 열심히 한다는 거 겁나더라고요. 김일주 대표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메이 사업은 10년 농사 짓는 마음으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성공해. 그 말이 되게 와닿았지만 나 10년 준비 들고 그냥 나는 딱 초집중하는 3년을 해보자. 이 생각을 하고 그걸 선포했어요. 여보 나는 3년만 해볼게. 그냥 애 키우는 애기 엄마가 어린이집 간 사이 한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너무 많은 부담도 주지 말고 그 대신 선포했으니까 나를 지켜보는 눈 한 명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 그래서 그냥 그 시간에 충실히 하는 기준을 잡았더니 이 시간에 안에 뭔가 리밋이 있으니까 과업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그런 미션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쪼갠다는 그 미션을 그 목사님이 한 7년 전에 선포했어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 이렇게 딱 분해해서 해체할 거야.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너무 큰 교회 좋지 않아. 그런데 지금 7년 차거든요. 2년 후면 이제 그게 교회가 아마 다 이 1만 성도로 파송할 거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2년여에 이렇게 제자반 가정을 하지 못하신 많은 분들이 우리 나가라고 하기 전에 빨리 하자. 기한이 딱 2년이 정해지니까 이 제자반을 신청하는 수료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로또 수준으로 해야지 당첨할 수준이라던데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 기다렸다가 기한이 정해지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 그래 언젠가는 진짜 굉장한 타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말고 지금 당장 몇 년 동안 앞으로 얼마 동안에 명확한 목표를 정하세요. 그 명확한 목표가 정해져야지 뛸 수 있거든요. 그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누구랑 그거를 공유해야 하냐면요. 스폰서님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그 공유가 됐는데 스폰서님의 그 목표도 내가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신뢰가 없잖아요? 그럼 서로 목표 공유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당신이 그 목표한 바를 끝까지 이수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애쓸 거를 내가 믿고 스폰서님도 저 목표를 끝까지 수행하는 걸 믿고 서로 했을 때 그걸 끝까지 견인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견인한다는 건 뭐냐면 행동량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언제까지? 그럼 목표를 정했으면 우리가 뭐예요? 도전을 해서 그쵸?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파트너의 숫자로 나오나요? 파트너 숫자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 매달 아까 로스맵을 통해서 실적이 아주 숫자로 구체적으로 타협할 수 없이 나오잖아요. 그 마감, 목표라는 거는 기한을 정한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09년 1월에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 1월에 아이 어린이집 맡기고 그때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스폰서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좀 고민하다가 6월 달에 첫 번째 OSR을 넣었던 것 같아요. 애기 들쳐오고 기저귀 가방 메고. 그때 이제 나 뭐 하면 돼요? 했을 때 내가 지름길을 알고 있으니 그냥 나만 따라와. 그럼 나 뭐 하면 돼요? 미팅장 다녀. 그 미팅장 다니면서 6개월을 보내고 1월 달부터 아이 어린이집 밖에서 아까 그 기준으로 막 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하라는 거 했죠. 꿈 설정했고 홈미팅 준비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막 이 과정으로 해가지고 막 15%가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 도전했어요. 어떤 도전했냐면 막연한 도전. 저는 딱 이렇게 첫 OSR 오자마자 그 다음 달부터 SP를 외쳤어요. 그런 사람 보면 신뢰 잘 안 되죠. 그 SP 막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전 좀 그런 기질이에요. 제가 D가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향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렇게 낙천적이면 괜찮아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뭐 하는 거냐면 실패를 경험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나는 도전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무모한 도전은 좋지 않아요. 제가 SP를 스폰서를 상담하고 도전하지 않고 그냥 이 감정적으로 도전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좋지 않고요. 내가 그렇게 도전을 하는데 안 돼서 계속 9%에서 12%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5%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쭉 하는데 미팅을 계속 저는 진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미팅을 찾아다니면서 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미팅을 찾아다니면서 들었냐면 미팅을 들을 때 스폰서님이 안내해주는 미팅이 있고요. 내가 주도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미팅이 있는 거 아세요? 본사에서 하는 미팅들.
요즘 본사에서 굉장히 좋은 미팅 많이 있잖아요. 그런 미팅을 서울이든 전국에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 ABM 사이트 가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주도적으로 내가 미팅을 참석하되 미팅에 참석하면서 지켜야 될 룰들이 있죠. 이건 내 사업이니까 미팅에 참석할 때 내 스케줄 관리를 한 달 거를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되 그거를 가지고 갈 때 이왕이면은 이 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5분이라도 일찍 도착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듣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요. 눈빛들이 제가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성공하시고 싶은 거 맞죠? 네. 한번 기지개 한번 필까요? 기지개 한번 피고 박수 한번 박수를 저는 박수 치는 거 잡을 때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외우실 수 있으세요? 네. 그거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네. 박수 시작! 너무 잘하셨어요. 좀 이렇게 우리 환기를 시키고 다시 한번 집중해서 미팅을 참석할 때 이 삼선 안에 지키면요 카톡이 와도 보기 힘들죠. 그쵸? 전화가 와도 받으러 나가기 힘들죠. 딴짓하기 되게 쉽지 않은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서 왔을 때 그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갈 걸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좀 일찍 와서 일찍 자리에 앉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뒤늦게 이렇게 허걱대 보면요 미팅에 그 20분 늦게 오고 그 시간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요 숨 고르게 하고 분위기 파악하고 흐름을 파악하는데 또 20분이 지나가요. 그럼 미팅의 반절을 그냥 흘러보내고 뭔 얘기인지 하면서 다른 사람 외부터 하는데 그 얘기를 언제 했었나 하기도 하고 하니까 미팅은 이왕에 내가 사업하기로 결정했으면 그곳이 내가 충전할 수 있는 자리니까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자리는 미팅 자리를 정말 꼭 제 시간에 사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팅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때 공부할 때 미팅을 들으면서 저는 되게 잘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해보니까 적었는데 그게 흩어지면 다음에 활용이 안 되면 사실 조금 아깝더라고요. 이게 복지 사업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복지했는데 이 사람 물어봐. 스폰서님 나 뭐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예전에 적어놓은 게 있지만 못 찾아.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 미팅을 다시 듣고 녹음하고 이런 게 다 필요하죠. 근데 정리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미팅을 잘 정리해 놓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노하우인데요. 그냥 각자의 노하우를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 노트 만들잖아요. 이거를 노트를 철할 수 있으니까 모아서. 전 정리정돈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C가 1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이게 찾은 게 저는 스마트폰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폰으로 정리하거든요. 이건 언제나 상시 꺼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카페를 만들든 밴드를 만들든 거기에 필기를 하는 거죠. 사진도 찍어서 우리가 캡처해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를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스튜디오 미팅으로 카페에 카테고리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드코어 미팅, OM, 뭐 OSR, 뭐 이렇게 파트너 상담 이런 것들, 스폰서링 상담 뭐 이런 것들을 쫙 만들어가지고 정리해 놓으면 활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정리를 할 때 적자 생존이라고 하잖아요. 적은 사람들이 생존한다고 해요. 김일두리는 가장 많이 하는 얘기예요. 적어라. 김일두리도 적고 계시거든요. 오영훈 리더도 적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안 적는 건 너무 겸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적을 때 가장 남냐면요. 이걸 누굴 주지? 근데 파트너 없어. 상상하면서 적으세요. 내가 나중에 파트너가 나온다면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이런 진짜 퍼센테이지 핀의 이 시기에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파트너가 혼자 다녀서 혼자. 그러니까 미팅장에 초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되게 힘들죠. 힘든데 그때 스폰서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뭐냐면 너 혼자 다녀서 외롭지만 지금이니까 공부할 수 있어. 만약 이렇게 혼자 아직도 전문가의 영역이 안 된 이 영역에서 내가 애 딸린 파트너가 나오면 어때요? 내가 이제 공부를 못해. 나는 아직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밖에서 애 봐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 쳐업고 다녔는데 황희연 스폰서님 저 얘기를 봐줬어요. 엄청 잘 재우세요. 근데 이제 모든 미팅은 아니고 절대 남편이 봐줄 수 없는 미팅일 때, 불가피할 때. 그리고 저도 애들을 되게 빨리 정리했고 시어머니 부르고 이모 부르고 해가지고 애 없이 미팅 가려고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내가 그 미팅을 다니면서 채워지는 이 시기 동안에 홈미팅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거든요. 미팅을 그런 자세로 듣고 홈미팅을 하는데 홈미팅을 내가 누려봐야지 보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러 가는 홈미팅은 스폰서님의 집에 초대되거나 아니면 스폰서님이 와서 해주는 홈미팅에서 배워야 돼요. 홈미팅의 종류가 있죠. 홈미팅에서 하려는 의도는 뭐예요? 우리가 홈미팅에서 결국은 뭐 해줘야 돼요? 홈미팅에 소비자 만들기 해야 되죠. 15명이 25명 고객 관리. 그리고 뭐 해줘야 돼요? 제품도 설명해줘야 되죠. 제품하고 데모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요걸 통해서 이제 이거는 내가 해줄 수도 있는 거지만 스폰서님이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스폰서님과 함께 사업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알려주든. 근데 이런 것들을 해주는 장소가 홈미팅인데 이 홈미팅에서 내가 스폰서님이 해주는 걸 배울 때 마음이 어떠해야 되냐면요. 나는 내가 호스트야. 우리 집에서 스폰서님이 미팅을 해줘. 그렇다면은 내가 갖춰져 있어야 되죠. 홈이 사업장인데 우리 집에 사람들이 왔어. 근데 이제 막 정신없는 분위기야. 그러면 사실 중요한 거를 보기가 힘들어요. 지저분한 것들, 주변 정리가 안 된 것들 보느라고. 그래서 우리는 홈이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적어도 집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을 정리해놓으면 좋겠어요. 거실, 화장실, 주방 딱 이 세 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문 닫아놓으면 되죠. 저희 집은 항상 안방에 제가 좀 이거 창피한 얘기인데 저도 정리가 잘 안 돼요. 다이아몬드여도. 그래서 저희 집의 안방 문에 1층 제가 1, 2층에 이렇게 살거든요. 1층에 안방이 있어. 근데 안방 바로 앞에 화장실 문이 있어. 그걸 잘못 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겸이가 안방문에다 친구들 오면 안방문 절대 열지 마 제가 그러거든요. 왜냐면 쏟아져 나올 것 같으니까 안방문 절대 열지 마 하는데 애겸이가 친구들 와서 아주 큰 목소리로 안방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안방 문 닫아놔라 애겸아. 근데 집 정리하다가 홈미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리할 때만 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애겸이가 안방문에다가 빨간색 색종이를 오려 붙여가지고 크게 출입 금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거 뭐예요? 출입하면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실 그렇게 해도 다이아몬드 될 수 있어요. 거실과 화장실, 주방만 정리하시고 우리가 퀸이라는 도구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퀸이 나의 얼굴이야. 근데 드라. 사고 싶지 않게 생겼어. 저는 퀸이 혼수로 가깝거든요. 근데 지금도 되게 반짝반짝하고 그 뒤로 한 세트 주문레이펜 하나 더 해가지고 프라이팬이 3개가 있는데 다 똑같아요. 10년 전에 산 거나 최근에 산 거나. 그래서 나 이거 11년째 쓰고 있어. 이러면 사고 싶은 거죠. 진짜 평생 쓰이는 냄비가 내 삶에서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덕션 잘 닦여 했는데 내 거는 드라. 그럼 부츠 안 닦이는 거 맞아? 너네 세제 좋다며.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해놓고 하면 좋고요. 요리 미팅을 해. 그런데 요리의 양념, 우리 전기품 너무 좋잖아요. 근데 금표 간장이 있어. 안 되겠죠. 우리 전기품, 소금 뭐 이렇게 천일염 좋아요. 구운 소금 좋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구운 소금 천일염 있잖아. 그럼 송화소금 하나 좀 만들 수 있죠. 화장실 딱 갔어. 아메이 퍼스널 케어 진짜 좋다고 말했는데 화장실에 2030, 2080 이런 게 있어. 락스가 있어. 안 되겠죠. 그래서 쓰던 제품을 호가가 아니라면 좀 정리해 놓으면 좋죠. 내가 아직 퀸을 못 샀을 수 있어요. 근데 스폰서는 그럼 지고 있고 오잖아요. 와서 세팅해놓고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빨리 10만 원 벌고 30만 원 벌고 50만 원 버는 영역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치약 하나 못 살 돈은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보여지는 거 정도는 하고 휴지 뭐 이런 것들은 소소한 거니까 주변 정리 딱 해놓은 다음에 하시고요. 집에 있다고 홈웨어를 입고 있으면 안 돼요. 홈 드레스라고 하기는 아무튼 자다가 일어난 애기 유치원 차 태우는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옷 입고 있으면 너무 부담스럽죠. 어제까지 옆집 아줌마 했는데 그렇지만 깔끔한 그냥 캐주얼 정장에 가까운 옷 정도는 적어도 입고 맞이하면 좋겠고 화장하는 얼굴은 예의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다이아몬드 이상 뭐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이렇게 선착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는 10초 안에 결정된대요. 3초가 아니고 여자들은 특히 우리 여자들하고 상대하잖아요. 위부터 발끝까지 쫙 훑으면서 이게 10초 동안 쫙 훑고 그 사람을 내가 정말 마음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사업을 아메이
안 그래도 막 엄청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집에 갔더니 나도 대단하지 않게 그냥 있어. 변화된 게 안 보여. 그러면 후원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정돈된 모습으로 하고 그런 주변 정리하고 이제 스폰서님이 게스트로 오고 나는 호스트잖아요. 그럼 호스트로서의 자세가 있어요. 스폰서님 요리를 해. 요리를 하는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다 잘하지만 못하잖아요. 근데 또 스폰서 중에 요리를 잘 못하지만 하는 스폰서도 있을 수 있고요. 덤벙대는 스폰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잔소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챙겨줘야 되죠. 옆에서 어시스트. 어시스트는 티 안 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어시스트가 자기가 주인공처럼 큰 목소리로 실수하는 거. 그거 계란 넣어야 되지 않아요?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계란을 들어서 살짝 주세요. 스폰서가 정신 놓고 막 얘기하느라고 계란을 아직 빵 굽는데 밀가루를 안 넣고 있어. 근데 막 마무리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웃으면서 스폰서님 여기 밀가루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밀가루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어요. 이러면 그 스폰서가 당황할 수 있지만 보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그러다가 빵이 망쳐져 버려. 내가 진짜 티 안 내려고 그냥 밀가루 넣든 말든 그냥 좀 모른 척하고 그냥 배려하고 안 말해버리는 것도 안 되지만 그 센스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뭔가 저기 불을 꺼야 되는데 안 꺼가지고 막 타는 냄새가 나. 그러면 뭐가 탄다 이러지 말고 그냥 누가 꺼요. 그거 스스로 그래요 본인은. 그쵸. 그러면은 되게 좋은 분위기로 이게 망쳐지지 않고 되는데 그런 센스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계란을 안 넣고 카스테라를 계란 아니니까 설탕을 안 넣고 카스테라 했나? 밀가루를 아예 안 넣고 카스테라 한 적 있어요. 그래도 사실 되긴 해요. 근데 하고 나더니 저희 동생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잡채를 했는데 다 하고 났더니 면이 없어요. 긴장하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시스트라면 도와주는 호스트 입장에서 해주고요. 스피커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미팅을 할 때 스포너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지방방송을 키잖아요. 그러면은 집중이 계속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은 그 안에서 아까 배우는 홈미팅이라고 했잖아요. 딱 배우면 돼요. 그렇게 배운 거를 전문가처럼 스포너님처럼 못하니까 바로 그 즉시 그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그 주 안에든 이제 내가 가르쳐줄 사람하고 좀 부담 없이 하는 홈미팅을 즉각 연습하잖아요. 그럼 그게 내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홈미팅을 많이 했고 홈미팅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홈미팅 횟수가 사업의 속도를 결정해요. 그랬을 때 제가 어제 배운 요리를 그 다음날 바로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한 7, 8번을 놓고. 그럴 때 저는 얼마나 떨리겠어요. 나도 아직 안 해봤어. 해본 것처럼 너무 잘 많이 해본 것처럼. 왜 우리가 퀸의 감을 잡으면 사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필요하니까 도전을 횟수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바로 연습되면 그게 바로 내게 되고요. 아까 미팅도 적고 가르쳐줄 마음으로 적으면 내게 돼요. 그래서 정리하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홈미팅을 할 때는 그런 것들 주의해가지고 하시고요. 홈미팅을 할 때 스포너님 홈미팅을 내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가. 근데 신규를 모시고 가. 그런데 일찍 가. 30분 일찍 가. 아침에. 어때요? 끔찍하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끔찍해요. 저는 임박착수거든요. 딱 사람이 오기 5분 전이 제일 번개 맞은 상황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저 5분 안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신규를 데리고 왔는데 한 20분 먼저 와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 있거나 아니 신규를 먼저 보내는 경우는 더 최악이죠. 내가 모르는 신규를 그 사람을 차 타고 왔는데 20분 전에 우리 집에 예의 있게 도착해가지고 거실에 딱 있어. 나는 막 정신이 없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 잠깐의 침묵은 사실 친하지 않은 사람의 잠깐 3분 이상의 침묵은 정말 끔찍한 상황이래요. 그래서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그거를 미리 스포너님과 소통하세요. 그리고 그분한테도 미팅이 예를 들어 10시 반에 시작해. 그러면은 그냥 5분 전에 도착할 정도만 그냥 오게 하시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홈미팅을 횟수로 도전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렇게 모여질 거잖아요. 소비자들이 모여져가지고 이렇게 아까 뭐 로스맵 해가지고 막 바꾸는 거 얘기하셨는데 나도 여기 어딘가에 달려있는 소비자였고 스폰서님이 달아주고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여기 딱 달리자마자 후원된 경우도 있죠.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도 다 좋아요. 알아듣는 순간 좋아요. 안 알아듣고 여기 달려있을 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쭉 진행될 때 나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라인 오브 스폰서십으로 묶인 게 LOS라고 하거든요.
이 LOS 상에서 이렇게 스폰서님으로도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스폰서님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도 있죠. 옆에도 있죠. 이런 사람이 스폰서잖아요. 그쵸? 사업을 여러 렉으로. 근데 내가 이렇게 달려있던 소비자였는데 이제 그냥 9%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12%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내가 사업을 해서 나도 이렇게 렉을 펼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라인 오브 스폰서십에 있어서 저는 제일 좋은 게 스폰서가 위로 많이 있으면 좋을까요? 딱 한 명만 있으면 좋을까요? 정말 많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위로